20세기가 생산성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품질의 시대. 제조업체가 품질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 기업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대 최고의 경영혁신 수단으로 지칭되는 식스시그마 경영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도된 지 불과 3, 4년. 현재 1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활용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제조업체가 식스시그마 경영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정연경입니다. 현재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OS나 TPM 같은 다양한 현장 개선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조업체들이 품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기법은 뭐니 해도 식스시그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식스시그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부문의 식스시그마 활용과 달성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이 식스시그마가 상당히 핫 이슈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마는 19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기업들의 환경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 IMF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의 볼륨, 즉 매출액이라든가 혹은 물량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보다 품질이라든가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단순히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의 탈바꿈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220개국의 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은 각 기업들이 상당히 생산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특히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됐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의 생산 물량이 약 7천만 대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한 6천만 대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즉 7천만 대 중에서 거의 6천만 대를 뺀 나머지 1,000만 대는 매년 재고로 안 올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하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동안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기업의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생산 설비의 컴퓨터화 이런 현상에 힘입어서 상당히 생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수요의 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이 필요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기업은 바로 경쟁력 중심의 적자 생존 체제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경쟁력이 갖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기업들의 많은 혁신의 요구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업에서 바텀업, 소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혁신 활동이 주도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은 현장의 작업자라든가 일반 사원들 중심의 혁신 활동이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품질 관리 활동, 즉 품질 개선 활동, 그 다음에 단순한 생산성 향상 활동, 그 다음에 설비 관리 운동, TPM이라고도 하죠. 이런 활동들, 기타 이 제한 제도라든가 수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활동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활동들의 성과나 결과가 바로 경영의 이익과 연결이 명쾌하게 된다는
검증이 되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정말로 이런 활동들이 분명하게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이익으로 확보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획기적인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기업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는 새로운 경영혁신이라는 기법들이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그 품질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획기적인 그 혁신활동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과거의 이런 혁신활동은 한쪽만의 활동이었다 이거죠. 바로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다면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죠. 소프트웨어 경쟁력. 즉 눈에 안 보이는 경쟁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 품질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라는 하나의 경쟁력의 변수.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육체에 해당되는 이런 그 하드웨어 경쟁력인데 이것을 우리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 커스터머는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을 싼 이런 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업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품질을 좋게 만들면서 가격을 쌀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만 한다면 고객을 품질을 통해서 만족을 시키고 또 가격을 통해서 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혁신활동 이외에도 수많은 혁신활동들 지난 1950년서부터 2000년까지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혁신활동들 이 자체는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냐면 기존의 활동들은 한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일에서 품질 개선 활동을 한다 그러면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품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가격이 싸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또 생산성 향상을 한다.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로덕티비티를 높인다고 그랬을 때 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생산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 가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럼 품질이 좋아지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답을 하기 어렵죠. 마찬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식스시그마라는 것이 지난 198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국내의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년 동안에 99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식스시그마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이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불과 3년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업에서 수많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도입한 기업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특정 그룹사의 한 개 사업장이었습니다. LG전자의 창원 공장에 바로 가전제품을 만드는 사업장, 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만드는 공장, 단위 사업장, 그 다음에 삼성전관, 지금은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삼성전관이 96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LG그룹 전체는 지금 전사가 그룹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로 전 부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계열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화학회사 등등 특히 공공부문에는 철도청을 포함한 삼성병원 또 그 다음에 LG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은행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돼서 불과 3년 만에 1000여 개가 넘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식스시그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로 품질과 가격을 고객 차원에서의 품질을 만족시키면서 아울러 기업의 그동안
낭비되던 많은 대규모의 손실 비용, 그 부분을 우리는 COPQ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Cost of Poor Qualit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st of Poor Quality. 즉 COPQ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버려지던 수많은 낭비 비용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혁신활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본 수많은 나라에서 식스시그마를 앞다투어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는 과거 20세기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21세기는 디지털 시대, 즉 20세기는 생산성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퀄리티, 즉 품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21세기를 앞으로 최우선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 최첩경은 바로 이런 식스시그마와 같은 대대적인 경영의 혁신 활동을 모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성과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식스시그마 이외에도 더 좋은 경영혁신 활동의 기법들이 탄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이 식스시그마는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으로서 자리매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내 식스시그마 경영의 선두주자인 LG전자. 처음엔 용어조차도 생소했던 식스시그마가 어느새 익숙해진 직원들.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식스시그마는 그 탑다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식스시그마를 확산하고 우리 품질을 더불어 올리기 위해서는 사장님 식스시그마 마인드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식시마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해왔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온라인에 해갖고 누구나 자기 시간에 맞는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해갖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저 이 아카데미를 2000년에 개발을 해서 이제 2000년에는 저희 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2001년부터는 LG전자 내 전사로 이제 확산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해외 법인 8개 해외 법인뿐만 아니라 LG전자 내에 있는 해외 법인 쪽에 전파를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아시겠습니다. LG전자에서 식스시그마는 승진의 필수 조건이다. 관리자라면 당연히 부서의 업무를 식스시그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 지침이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아주 그 인생의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식스시그마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를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자 이 사진을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스시그마는 3.4 ppm,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3개 혹은 4개 정도의 분량이 예측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생각해오던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오던 3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6,800 ppm입니다. 이걸 비교하면은 3대 66,000이면은 얼마입니까? 약 2만 배 정도의 품질이 개선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혁신도 과거의 혁신 활동과는 달리 식스시그마라는 건 과학적이고 또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활동은 이런 걸 통해서 잠재적이고 눈에 안 나타나는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관심사는 이익, 그리고 고객 만족, 또 결함 감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효율이라든가 수율,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4가지를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각광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라인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식스시그마 기법은 1996년 삼성 SDI와 LG전자 등이 선진적으로 도입한 이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에는 전담 팀을 구성해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들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조라인의 성공적인 식스시그마 활용을 위한 노력과 개선 활동 과정 살펴보죠. 기업, 즉 컴퍼니, 또 고객, 커스터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업은 고객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바로 얻는 게 뭐냐? 이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얻는 게 바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업 스스로도 또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만 만족시키고 기업이 만족이 안 된다면 고객 만족은 좋은 기업이지만 망할 수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지난 그 IMF 이후에 30대 그룹 중에 절반의 그룹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이런 그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어려움 처한 기업이 고객 만족을 안 시켰다는 게 아니죠. 고객 만족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망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만족시키다면 기업이 출혈을 가져온다. 그래서 기업은 스스로의 만족, 즉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윈윈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식스시그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만족과 기업 스스로의 만족을 두 가지를 토끼를 잡는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식스시그마에서는 보통 우리가 3P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3P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이라는 얘기죠. people. 뭐 person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people이라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의 문제다. 역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건 사람이죠. 기업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유기체입니다. 유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여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가을이 되면 가을 옷을, 겨울이 되면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역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프로세스. 바로 이 프로세스는 뭐 마땅한 말이 없습니다만 그냥 최근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바로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프로덕트. 제품, 상품. 이것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사람. 그래서 이 식스시그마는 최근에 지식경영이라는 거와 가장 그 접목이 되면서 사람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을 그 양성을 하게 되냐면은 이 식스시그마에서는 바로 식스시그마를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문가라는 이름을 바로 어떻게 붙이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라데 일본에 그리고 태권도에서 유래된 건데요. 하나의 식스시그마에는 다른 활동에서 전혀 없는 아주 벨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벨트는 뭡니까? 띠죠. 안전벨트. 이런 벨트. 왜 벨트가 됐냐면은 스포츠에서 마지막 최후의 강자가 바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를 챔피언이라고. 올림픽 메달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싱에서도 챔피언. 그걸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챔피언. 챔피언은 챔피언 벨트의 약자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검은 띠. 운동에서는 검은 띠가 중요하죠. 검은 띠를 우리는 블랙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랙벨트다. 즉 영어로는 블랙벨트를 줄여서 BB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은 띠다. 이 검은 띠야말로 진정한 식스시그마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벨트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기초적인 혁신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린벨트다, 초록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린벨트다. 그걸 우리는 GB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전체의 식스시그마를 추진하는 추진사무국의 책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전문가들을 끌어주고 지원해주고 전사를 붐업을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마스터 블랙벨트다 이렇게 합니다. 마스터 블랙벨트. 그래서 마스터 블랙벨트는 영어로 MB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네 가지 벨트를 우리는 4대 하이벨트다 이렇게 합니다. 높은 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챔피언은 누구냐? 바로 경영자입니다. 경영층. 경영층이 되고 이 블랙벨트는 누가 이를 담당하느냐? 바로 중간관리자가 담당합니다. 즉 중간관리자는 누구죠? 바로 부장, 차장, 과장급이 되는 겁니다. 경영층은 임원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린벨트는 누가 이를 담당해야 되느냐?
초급 관리자가 됩니다. 초급 관리자. 즉 초급 관리자란 우리가 기업에서 흔히 쓰는 주임, 계장, 대리 이런 초급 관리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블랙벨트는 마스터 블랙벨트는 이 중에서 진정하게 앞으로 기업의 핵심을 주도적으로 전개할사람. 그래서 이런 그 챔피언 벨트는 경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나머지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마스터 블랙벨트 1명에 블랙벨트 10명 그리고 블랙벨트 1명에 그린벨트 10명의 1대 10대 100의 구성으로 기업이 구성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식스시그마가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지금 뭐 어떤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접 회장단에서 엊그저께 신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2003년, 2005년도까지는 전 사원의 80%를 전문가로 만들겠다. 즉 그린벨트 이상으로 양성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급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벌써 특정 기업에서는 그린벨트 자격이 따지 않으면 초급 관리자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딴 사람이 어쩔 수 없겠죠. 또 부장 이상급의 고급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랙벨트가 바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하게 기업에 바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들이 이 바로 화이트 칼라 즉 고급 관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하나의 전문가 시스템이 식스시그마의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부문 식스시그마 경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LG 창원공장. 1996년 IMF 한파가 밀어닥치기 전 조직의식이나 내부관리가 느슨했던 당시 제품 하자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도 끊이질 않고 기업 내부로부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발적인 요구가 제기되면서 식스시그마를 생산 현장에 도입하기 이르렀는데 세탁기의 핵심 부품인 클러치 역시 식스시그마 기법을 잘 활용한 사례 중 하나다. 클러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스시그마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해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고 생산 라인의 길이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됐다. 클러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는 세탁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컨트롤러와 함께 세탁기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세탁과 탈수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한 60여 가지의 기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초기에는 분량도 아주 많았었습니다. 대부분 생산된 제품이 되돌아오는 필드에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 활동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툴을 적용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 식스시그마를 적용하며 해가지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식스시그마 적용한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탈수통과 이게 브레이크 드럼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이 함께 연결되면서 항상 삐뚤음하게 연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덜 박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식스시그마 활동을 통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 가지고 확실히 똑바로 박힐 수 있도록 지그 개선과 그 다음에 치구 제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식스시그마 개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종전에 라인 길이가 약 한 115m 되던 것을 지금 현재 한 60m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도 계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약 한 4m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 지금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에어컨 컴프레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식스시그마 툴로 해결해 추가 라인 증설 없이도 생산성을 4배로 높여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도 있다. 특히 개선 과정에서 용접 방식을 바꿈으로써 종전에 비해 작업자가 훨씬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등 식스시그마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들이 식스시그마 경영에 기업의 사활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에서 이런 그 가공물을 두고 왜 식스시그마를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은
그 옛날하고 틀려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인데 직접 크레임이 오고, 또한 우리 불량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물건보다 다른 물건을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은 우리 내부 아닌 외부 소비자의 가장 그 치명적인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 식스시그마로 그 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부분과, 또한 우리가 작업 중에 그 애로사항, 지금까지는 그 단순 개선이라든지 일정의 그 공정 하나를 두고 그 개선을 하다 보면은 100ppm 수준까지는 그 관리가 되고 있으나 100ppm 이하인 수준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스시그마를 그 적용해서 그 개선하기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식스시그마 활동을 본다면 일부 기업은 정말로 열심히 원칙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는 식스시그마를 흉내를 내면서 보다 그 본질적이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양만을 식스시그마로 가져가고 실제 내용면은 식스시그마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전문가 육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 제대로 육성해야 되는데 약간의 교육만 시키면 바로 블랙벨트니 그린벨트니 이렇게 그 전문가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은 정말 식스시그마라는 건 어디까지나 수단이거든요. 식스시그마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 만족을 통한 이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지 식스시그마 수준을 높이고 식스시그마 활동이 목적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칙을 준수하는 이런 활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국내 13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스시그마 활동을 통해 거둔 비용 절감 효과가 무려 3조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들여온 지 불과 5, 6년 만에 그야말로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켜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2단계 식스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아마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직무능력 업그레이드,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